등이나 방안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제 급감한 것은 현재 지금 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터베스트에서 바이오 투자를 맡고 있는 임정희 부사장입니다. 예, 저는 2000년부터 바이오 KTB 네트워크라는 투자회사부터 벤처 투자를 시작했고요. 대략 한 20여 년 동안 벤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베스트에서는 제가 2005년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대략 세어보니까 한 156개 정도 되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한 8천억 이상을 저희가 투자를 하였고, 저희가 이미 회수한 금액도 한 9천억 이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유수에 제가 뭐 기억나는 회사들 제넥신, 루니 툴젠, 오름 테라퓨틱 이런 주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바이오 기업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한 2조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그렇게 저희가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및 미래 먹거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투자 어떤 지표라든지 통계를 보게 되면 대략 2007년부터 본격적인 바이오 투자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그게 2023년 정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과학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당시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어떤 시리즈 A 투자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계획하기에 2024년 정도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B 후속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재원들이 상당히 이제 고갈되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이제 빠졌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제 KDDF라든지 여러 국가 신약개발 사업단을 비롯하여 여러 정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자원 어떤 육성하기 위한 시책 등이나 방안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제 급감한 것은 현재 지금 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을 통한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수라든지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이제 객관적인 검증 내지는 객관적인 어떤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 합의 내지 컨센서스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각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각사의 주장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자기 회사들이 어떤 우수하다는 내용들이 있으나, 그것이 이제 객관화되거나 어떤 그 스탠다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탠다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별할 수 없는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능한 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들을 많이 지표로 삼고 있어요. 어려운 점은 이제 단기적인 회수에 이제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2022년, 2021년부터 한 2023년까지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창투사들이 많이 바이오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투자 시장에.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면 한 1,000억짜리 회사가 이제 3,000억 시가총액을 평가받으면서 단기간에 이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성 평가를 받았느냐, 기술성 평가 통과를 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바로 이제 상장 가능한 어떤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 IPO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기술 변경 인력보다는 이제 이 요건, 형식적인 요건,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느냐,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언제 상장이 되느냐, 요 요건이 이제 투자 의사 결정에 많은 이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을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어떤 자체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신 어떤 외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또 약간 또 버블화되고,
저희도 이제 투자하다 보면 이제 그러한 요건에 이제 뭐 매몰되거나 어떤 요건에 이제 부합되는 것만을 따지게 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D&D 파마텍도 저희가 그또 조합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 4차 산업 1호 음악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밸류에서 저희가 투자했는데 지금 한 3천억, 5천억 정도 시총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기 오름 테라피틱도 저희 세마 2017년도 16년에 투자했던 경우는 한 400억 정도 되는 밸류에서 저희가 투자했는데 지금 공모 기준으로는 대략 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투자했던 규모의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배 정도 뭐 정도의 수준의 수익률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니까 20년 된 것 같아요. 기술성 평가 제도를 운영한 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이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장 참여자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사는 충분히 상장하고도 남았을 회사다.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뭐 2010년이나 17년에는 뭐 13개씩 되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많은 회사가 됐는데 그때 2017년의 기준이 2024년의 기준하고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좀 강화됐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가 투자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낭만적인 거죠. 이게 될 것 같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뭐 예를 들어서 서부 시대로 갔지만 금강을 찾으러 가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되게 낭만적인 그 여행에 저희가 이제 그 창업가하고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어떤 그 금강을 찾아가는 게 계획적이라는 거죠. 금강이 어떤 금강이 있고 거기서 산출량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디테일한 어떤 성공 가능성을 측정하는 그 척도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그거 가지고는 이제 되지가 않는다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좀 저도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화 내지는 어떤 기준 자체가 많이 강화되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